안녕하십니까. 테맛 강의죠. 자, 이번 영상은 전세권과 유치권에 관한 테마입니다. 유치권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2문제, 3문제까지 나오고, 전세권도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전세권에 대해서는 조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판례를 조금만 덧붙이면 되거든요. 조문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보죠. 자, 303조가 나오는데 일단 전세권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죠. 일단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용익물권이고요. 또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물권이고요. 자, 보시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꼭 현금일 필요는 없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고요. 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 성립해요. 꼭 전세권자가 인도받아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죠. 따라서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왕 농경지는 전세권에 목조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4조인데, 자, 이건 뭐냐면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이 건물에 저한 전세권이 토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거거든요. 이랑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치고요. 따라서 이왕 전학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06조입니다. 자,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이것을 금지시킬 수가 없는데, 전세권은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라는 말은 특약으로서 이런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요. 물론 이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307조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308조인데, 자, 전전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전세 임대를 하게 되면 가능한데 책임이 가중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게 있는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라는 말 때문에 천재지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제가 뭐냐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이긴 하지만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있느냐? 전전세권자나 또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전세권자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살았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니까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제가 수업시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규정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09조입니다.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스스로 현상을 유지하고 또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고요. 따라서 필요배 상한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반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들 적극적인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죠. 이에 반해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10조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조항은 점유나 똑같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311조입니다. 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지체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진 않고요. 다만 용법에 조차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이랑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고요. 만약에 소멸 청구를 당해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야 되고 또 전세권 설정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 위반해서 전세권자가 사용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12조입니다. 자, 전세권은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최장 존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해요. 물론 만약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10년을 넘으면 그때는 뭐죠? 10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자, 2항의 경우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세권을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 대해서만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장하고 있냐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몇 년이죠? 1년이 보장이 돼요.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도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었어야 되고요. 또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었다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원칙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다만 갱신할 수 있고요. 또 갱신할 때도 물론 10년을 넘지 못하죠. 자, 이제 사항인데 법정 갱신이 나오거든요. 자, 법정 갱신을 보기 전에 먼저 313조를 볼게요. 자,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죠. 따라서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도 모두 언제든지 아무 때나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요 지문이 작년도 시험 문제, 요 조문이 시험 문제 답을 만드는 지문의 기구로 쓰였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법정갱신입니다. 일단 요건은 뭐냐면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예요. 읽어볼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첫째, 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법정 갱신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과하면 유효리 경과민 전세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증감증후권인데 일단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13조는 맞죠. 그 다음에 314조인데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불가항력이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뭐 되진 않아요? 책임지진 않겠죠. 이랑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시될 때는 그 멸시된 부분엔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일부 멸실이 되면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전세금은 자동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항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 전세권자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과하고 전세금의 반환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인데 자 이건 뭐냐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는데 불가항력이 아니라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전세권자의 고의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이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특징은 전세권 설정자가 이미 전세금을 받아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남는 거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금은 손해담보의 보증금으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16조입니다. 이 316조에서 우리가 부속물 매수 충구권이 나오는데 일단 조심할 것은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임을 전제합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됐어요. 독립된 물건이 아니면 이미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행사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항을 보시면 일단 전세권이 소멸하면 원칙은 일단 뭐예요?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다시 한번요.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항은 뭐냐면 이때 오히려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이제는 전세권자가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뭐 하지 못해요? 커버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어요. 이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고,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언제냐?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317조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물론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318점.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그래야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소멸되는 거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의하여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인정되지만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판례도 다 본 겁니다. 자, 중요 판례 1번. 전세금의 지급은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권도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와 전세금 반환 채권자는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했다면 전세권이 성립한다는 판례죠.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입니다. 자, 지금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세금을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압류를 하면 이 전세금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계속 미치는데, 이게 일종의 뭐죠? 물상대인 거고요. 이에 반해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읽어볼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게 되고, 밑에 줄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입권 행사하여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죠.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권은 없다. 다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된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2018년도 판례죠. 그러니까 작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 판례인데 이미 시험에 벌써 작년에 나왔어요.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결론은 뭐냐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예요. 이게 유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효다. 까지가 나왔어요, 시험에. 다시 말하면 먼저 설정 등기를 하고 나중에 존속기간이 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설정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거든요. 여기까지는 작년에 나왔어요, 시험이. 또 나오고 뒷부분은 나올 수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설정 등기가 된 시점이 예를 들어서 10월 2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저당권 등기는 10월 5일이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10월 10일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세권인데 등기는 미리 며칠 날 한 거죠? 10월 2일 날 한 거죠.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전세권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거죠.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위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병이 뭐죠? 3순위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고요. 따라서 이 전세권자의 배당 순위는 존속기간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지 않고 설정 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판례고요. 따라서 뒷부분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뒷부분 볼게요. 한편 부동산 등기법 4조 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권리 순위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수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이 앞부분은 이미 나왔지만 뒷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뒷부분까지 꼭 정리하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일단 전세권도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인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과거에는 참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2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가능하고도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이라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먼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음의 이행정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한 개 건물의 일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경매권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니까 그 전세권이나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으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을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4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거든요. 따라서 이 5번 질문에 보시면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말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빠르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전세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더라도 전세권자 용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인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유치권에 관한 테마인데요. 아유,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원래 이번 강의 때 유치권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고민되는데요. 좀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유치권은요, 다음 영상 때 할게요. 그죠? 너무 또 길어지면 또 힘들어 하시니까 여기서 끊고 유치권에 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